한 번 더. 숙제는 이제 평일에는 교재만 내줄 테니까 숙제량을 대폭 줄였으니까 해와라. 이제 해와라. 오늘 숙제는 20문제도 안 된다. 10몇 문제밖에 안 돼요. 숙제량이. 그것도 안 해오는 호구가 되지. 아, 호구라고 하면 말이 좀 세다. 호구 아니야. 호구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호구 아니야. 호구는 아니고. 호구는 아니고. 호구는 아니야. 미안해. 호구 아니야. 호구 아니야. 양아치가 호구로 잘못 나왔어. 양아치가 되지는 마세요. 알았죠? 양아치가 호구로 잘못 나왔어. 양아치가 호구. 진짜 안 돼. 내가 의도했던 말은 양아치였어요. 호구 아니라고. 아주 그냥 너 눌릴거리 잡았지 아주 그냥. 자, 여기 보세요. 자, 가볍게 갑시다. 우리 4쪽에 2번부터 시작하고요. 오늘 나가는 거는 오늘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나갈 테니까 그거 하나 잘 체크해주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4쪽에 2번부터 들어갑니다. 4쪽입니다. 4쪽. 그러니까 맨 앞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에요. 2번.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봤을 때 잘 봐봐. 지금부터 질문을 좀 던질 테니까. 자, 학교에서 다 어차피 배웠을 테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가볍게 복습을 할게. 다나 그 책 펼 때 표지만 쫙 펴봐. 표지만 쫙 펴서 끝까지 펴봐. 그럼 지가 알아서 어디 있는 거 접혀. 그 접히는 데까지 그냥 접어. 뭐야? 사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얘네 풀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당연히 제일 빠르게 하는 방법은 뭐 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은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단은 뭐 해주는 게 제일 최우선이지? 인수분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3, 4차 방정식을 풀 때는 당연히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데 그때 그 인수분해는 기초적인 방법 우리 중간고사 때 이미 배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의 가장 큰 기초는 결국 무슨 제법을 이용해서 푼다는 거지? 조리제법. 어차피 공식 안 되는 거 천지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공식이 안 되는 거 천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인수분해 하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조리제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당연히 여기 있는 요 3차식입니다. 이 3차식이 일단 제일 먼저 얼마가 되는 순간에 찾아주는 게 그래서 1번.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리제법 쓸 때 첫 번째 조리제법을 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확인할 건 어떤 3차식이 있는데 그 3차식 자체를 0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그 x의 값을 찾아주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x의 값을 찾고 그 x의 값 찾은 거를 바탕으로 2번 바로 뭐 하냐면 조리제법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얘 0되게 하는 거 1부터 딱 때려 넣으면 1 돼요 안 돼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 누가 봐도 안 되지? 1 안 되지? 그러면은 내가 바로 2로 넘어가라 그랬어요? 아니면 마이너스 1부터 넣으라 그랬어요? 그치? 풀마 순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0 돼요 안 돼요? 아쉽게도 안 되네요. 그럼 2 집어넣어도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쟤는 갑자기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x의 값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거 확인을 했대.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얘 그대로 잡아. 그러니까 3차 항의 계수가 1, 2차 항의 계수가 3, 1차 항의 계수가 6, 그 다음에 상수가 8이야. 얘를 얼마로 나눠줄 거냐면 조리제법은 그러니까 x값 마이너스 2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얼마로 우리가 잡아줄 거냐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로 잡아서 얘 조리제법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조리제법 쓰게 되면 1은 그대로 내려오니까 1은 그대로 1. 둘을 곱하죠. 그러니까 곱해서 여기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었고 더했으니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될 것이며 여기는 1이 될 거면 곱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고요. 마이너스 2가 되었고 더하니까 얼마가 되었으며 4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 더하면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것까지 나오게 돼요. 0. 잘 봐. 그러면 여기 있는 얘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얘는 0 만들어주는 x의 값을 집어넣은 거지. 그럼 그걸 식으로 쓸 때는 당연히 그 숫자만큼을 그대로 더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빼라 그랬습니까? 더하라 그랬어요? 더하라 그랬으면 틀린 거야. 이 숫자만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올 때 저기 앞에 거는 그래서 x 더하기 2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숫자만큼 빼야 돼. 알겠지? 왜? 얘는 유일하게 그 x의 값이에요. 3차 방정식에서 요 x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니까 0 되게 하는 x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러니까 난 여기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오히려 2를 더해줘야 얘가 날아가겠지. 그런 얘기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됐고 그러면 여기 얘네들은 어차피 몫이죠. 몫은 어차피 다항식이야.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럼 얘네들이 각각의 개수니까 개수 그대로 읽으면 답 나와 안 나와? 이 정도는 하죠 이제 다. 그치? 중간고사 또 봤을 거니까 이 정도는 하지 다. 이 정도 다 하죠? 이 정도 하지? 응. 조리제법 설명 좀 자세히 필요한 사람 없죠? 여기까지는? 다 됐죠? 여기까지? 단위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4 얘가 그래서 0이 되었다. 여기까지만 잡아주게 되면은 사실 끝나요. 그럼 어차피 곱해서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각각이 얼마 되는 거 찾아주기만 하면은 되겠고요. 곱해서 0 되는 거 찾을 거야. 그럼 각각이 얼마 되는 거 찾아주기만 하면은 정답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2가 0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가 그래서 0 되는 거. 얘네들을 찾아주면 되겠고 그럼 위에 거 x 찾는 건 쉽죠. 그럼 제 0 만들어준 x를 찾아주는 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답 x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x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얘도 그대로 풀 수 있을 겁니다. 맞아 틀려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2차식부터는 어차피 우리가 공식을 쓰든 아니면 안 되면 근의 공식이라도 쓰든 어떻게 해가지고 답 구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어떻게든 다 구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될 거니까 무슨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찾는다는 거야? 근의 공식이라도 쓰라고. 그러니까 여기 근의 공식 쓰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1차, 2차 항의 개수의 2배니까 여기는 2분의 왜 1차가 아쉽게도 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1차 항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거기에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거기에 우린 얘 1차 항의 개수의 제곱이니까 1. 거기서 2를 곱한 거에 대비 마이너스 16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빼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빼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잘 봐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분의 1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그래서 하면 얘가 마이너스 15죠. 자 그럼 질문. 단위. 난 너한테 질문할 거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얘 뭐로 바꿀 수 있나요? 복소수. 뭐 그러니까 그 기호가 있잖아. 그 복소수 뭐야? 그치 i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현호. 그럼 얘는 루트 몇 i로 바꿀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얘는 그치 루트 15i야. 잘 봐.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잘 보게 되면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5i입니다. 끝. 이렇게 해서 찾아주게 되면 해 두 개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왔지.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얼마야? 알파는 이거잖아 실근. 그럼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실근이 마이너스 얼마예요? 자 실근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방금 찾았잖아.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됐습니까? 여기까지 있냐? 조용히 하고. 자 그럼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1이지. 저기 있는 저 허근 나오는 그 식에서 그대로 뽑아내야 되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감마가 얼마야? 그러니까 15니까 그러면 얘네 셋을 다 더해준 게 정답 아니야? 그럼 15에서 3 빼봐.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10입니다. 답 12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12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고 계속 같은 테마 있는 문제들을 풀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밑에 3번도 들어갑니다. 같은 테마에 있는 거 계속 들어갈 테니까 잘 보세요. 같은 테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죠. 인일여고에선 이런 거 좋아하죠. 틀리면 큰일 납니다. 다 좋아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3번 같은 거는 다 좋아하는데 이것도 보자마자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자. 그럼 4차 방정식이 생겼는데 저 4차 방정식의 뭐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냐? 보아하니 허근 동그라미 쳐볼래?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저 4차 방정식의 허근 찾을 거야. 그럼 너네 저 4차 방정식을 보고 허근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안 나오지. 근의 공식이든 뭐든 다 못 쓰니까. 그래서 허근을 찾는다. 그럼 허근은 최소 몇 차 방정식일 때부터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차? 우리 중간고사 때 배우죠. 허근은 최소 2차 방정식에서부터 다 튀어나온다는 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허근 밑에다가 최소 2차 방정식에서부터 우리는 나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기만 하더라도 그럼 허근이 어디서 나오는지까지는 대충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를 한다는 건 조리제법을 한 번 더 써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현재 4차 방정식 내에서 허근을 그냥 다 뽑아내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왜? 모르거든요. 어디서 나오는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느 식에서 얘가 나왔습니까? 라는 거를 보고 싶은 거야.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허근 내기가 나오는 경우라면 인수분해를 이미 한 상태로 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얘는 100% 실금 몇 개는 갖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금 몇 개를 갖는다는 소리니까 일단은 뭐 해봐야 되냐면 2차 방정식과 나머지를 다 줄여봐야 돼. 그래야 그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보장받고 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야? 얘 인수분해 할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나하나 감 잡아야 돼.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할 거야. 잘 봐. 그럼 얘 보세요. 얘 잘 보세요. 그럼 얘 인수분해 할 건데 그럼 얘 인수분해 하려면 일단 첫 번째 x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면 얘 바로 0 된다는 거 바로 튀어나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바로 0 된다는 거 튀어나오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거 튀어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1,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그래서 우리는 뭐로 조리제법할 거냐면은요 마이너스 1로 바로 조리제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그대로 내려오겠지. 내려와 계산하면 1이야 곱해봐 마이너스 1이야 더해봐 얼마가 돼요? 1이 됐고 곱해봐 마이너스 1 되니까 더하면 얼마가 되었고요? 3이 됐고 곱해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니 곱해봐 그러니까 여기가 5가 돼서 더했더니 얼마가 된 거야? 0이 됐대. 그럼 여기서 우리 3차 방정식 그래서 우리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5는 0이다가 나와요. 그럼 여기 또 얼마 집어넣으면 또 0 된다는 건 바로 튀어나오냐? 여기 또 1 넣으면 바로 0 된다는 거 튀어나오죠. 그럼 1 그대로 다 집어넣게 되면은 1 들어가면서 내려니까 1 곱하면은 1 더하면은 2 곱하면은 2 더하면은 5 그 다음에 곱하면은 5니까 더하면 0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잡았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우리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네 둘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건 몫이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과 나머지의 목 이 관계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표현해주게 되면은 정답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괜찮니?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뭐야? 얘는 유일하게 x라고 아니면은 식이라고 이건 x라고 식이라고 이거 x라고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을 빼라고 아니면 더하라고? 빼라고. 그러니까 우리 조리제법 쓰면 그래서 x 더하기 1이 먼저 나오죠. 그럼 그 다음 거는 x 더하기 1 아니면 x 빼기 1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x 빼기 1이고 얘네들은 그대로 계속 읽으면 돼요.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몇 x가 되었고 그러니까 더하기 몇 x? 2x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되었을 때? 5가 되었을 때 얘가 그래서 0이 됐는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봐. 그럼 여기서 이제 사실 판단은 다 끝난 건데 판단 싹 다 끝난 이유가 뭐냐면 물어볼게요. 진석 얘 실근이야 허근이야? 실근? 동민이 얘 실근이야 허근이야? 이게요? 이거 1이라는 실수 나오지? 실근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가름이 결론 허근은 어디서 튀어나올 거야? 그 마지막 2차식에서 허근이 튀어나올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야? 알파 베타라는 요 x값 즉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던 이 허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허근은 다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여기 밑줄 여기는 저 2차식에서만 튀어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문제를 좀 바꿔서 이 4차 방정식 문제였지만 나는 저기 어차피 알파 베타가 저기 있는 2차식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는 0이다 해서 나온다는 걸 알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문제를 좀 바꿔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는 0이다에 두 근을 잡아서 나는 여기서 알파 베타라고 한다 라고 하는 순간 여기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진 상태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로 근계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게 테크닉이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튀어나올 거니까 당연히 뭐야? 그 허근 두 개를 직접 찾아가지고 제곱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근계관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도 그냥 두 근의 합의 제곱들의 합이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두 근의 합도 찾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두 근의 곱도 그래서 찾을 거야. 그럼 두 근의 합은요 결국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였고 두 근의 곱이 2차분의 상수였으니까 얘가 5가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따로 나오게 되는 결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게 되는 최종 결론은 바로 뭐냐면 저기 있었던 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 더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곱들의 합은요. 우리는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변형 공식 그대로 쓰면 되니까 얘를 일단 전체 몇 제곱한 거에서 전체 제곱해서 몇 알파 베타 빼기만 하면 돼요.
그치? 2알파 베타 빼기만 하면 되지. 그대로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그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얼마? 마이너스 6이죠? 답 마이너스 6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두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핵심 문제들 현재 보고 있었으니까 핵심 문제들 빨리 잘 익히시고 이따가 관련된 문제들 조금 풀 시간 드릴 거예요. 그때 잘 푸세요.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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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응.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교과서에서 한 번씩은 봤던 문제들이지. 교과서에 있잖아, 이거 다. 솔직히. 그쵸? 교과서에 다 있잖아. 그럼 교과서에서 미래인이 좋아하는 이상한 문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평 기출 문제고요. 우리 2013년에 나왔던 9월 골 27번 4점짜리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쉬워요. 많이 쉬운데요. 당연히 너네는 지금 너네 표정 이해해요. 너네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 감정 다 이해합니다. 왜? 한 번도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문제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돼. 다나 거기 아직 가지도 않았어. 왜 거기 있는 거를 풀어? 같이 봐. 같이. 기본적인 거부터 갈 때 같이 봐 일단. 왜 다른 거 먼저 골라 그래? 자, 그럼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문제를 잘 보시게 되면은 약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감이 좀 안 잡힐 거예요. 이건 약간 좀 기본적으로 그래요. 다 그런데 근데 이거는 사실 잘 보게 되면은 편해요? 아니면은 안 편해요? 이거 전반적으로 보면은 되게 편해요. 그럼 이거 나쁘지도 않고 되게 편하거든요. 의외로. 그럼 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잘 봐.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접근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1번으로 볼 거는 여기서부터 보세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나는요. 각각의 세제곱들을 준 거는 맞아요. 대체 여기까지는요. 세제곱들에 대한 식을 줬고 갑자기 생뚱맞게 못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A 플러스 B를 찾으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제곱들을 갑자기 때려놨고 A 더하기 B가 그래서 도대체 뭐니? 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A 더하기 B라는 건 저기 있는 세제곱들을 잘 비교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잘 조합하면 만들 수가 있는 애요? 아니면 없는 애요? 잘 보면 만들 수 있지. 그걸 우리가 아이디어로 얻고 가세요. 잘 보면 만들 수 있다야. 왜? 얘 전체 몇 제곱하면? 세제곱하면 이거 세제곱들의 합과 나머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린 뭐야? 여기 있는 루트도 지울 겸 얘도 만들 겸 그래서 둘을 한번 더 해볼까? 이 생각을 먼저 해보게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하게 되면서 그럼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실제 A 세제곱이었던 여기 있는 9 마이너스 4 루트 5랑 B 세제곱이었던 여기 있는 9 더하기 4 루트 5를 더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걔네들이 결국 지워져서 나오게 되는 숫자 얼마가 되었을 때 그치? 얘네들이 지워져서 나오게 되는 숫자 결국 얘가 18이 되었을 때 이때 이 18이 결국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18이 결국은 여기 있는 요 세제곱들의 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입니다. 다시 이건 뭐냐? 얘 변형식이니까 변형식에 의해서 정리한 결과라고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줘도 무관합니다.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세제곱들의 합은 변형식에 의해서 같이 가보게 된다면 우리 A 더하기 B의 일단 전체 몇 제곱에서 그치? 여기 전체 세제곱에서 시작했을 때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를 빼주기만 하면은 우리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나올 거예요? 뭐 빼주면 돼? 그치? 3AB의 괄호 그치? 요거 그대로 빼주기만 하면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곱한 거는 잘 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줬을 때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는 A 더하기 B가 겹쳤으니까 나는 여기는 X로 치환해서 보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된 여기 있는 X 세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3 AB의 X가
결국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되냐면 얘가 18이 됐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찾아줄 수 있는 다음 거는 바로 얘네들을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A, B 둘을 곱한 게 도대체 뭐니? 여기까지 찾아주는 게 2번이 돼야 되겠지. 이것만 알면 뭔가 계산하면 답 나올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생각으로 봐봐. 그럼 여기 있는 A, B 둘을 곱한 거를 보세요. 그럼 둘을 곱한대. 그럼 이 세제곱들도 똑같이 곱하면은 우리는 결국 여기 있는 세제곱을 밖으로 빼버려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해서 봐버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A 세제곱과 B 세제곱 곱해서 봐버리게 되면 얘가 결국 A, B의 전체 세제곱으로 다시 한 번 더 밖으로 나갈 거니까.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세제곱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얘가 결국 뭐야? 얘네들을 곱한 거라고요.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체 세제곱이 결국은 여기 있는 9 마이너스 4 루트 5랑 결국 우리는 9 더하기 4 루트 5를 곱한 것이 되면서 얘가 결국 81에서 80을 빼준 것이 되겠습니다. 즉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세제곱이 1이야. 그러면은 그 AB 자체도 얼마가 된다는 소리랑 같은 말이에요. 세제곱이 1이라는 건 AB도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소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1. 그럼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럼 봐봐. 그럼 나는 어차피 x 찾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는 x 찾는다고 했을 때 그럼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얘가 18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하나의 방정식을 푸는 게 정답이라고. 즉 얘 몇 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그냥 이대로 잡았을 때 얘 몇 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그냥 3차 방정식 풀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약간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밖에 안 되니까. 그럼 이거 답 구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결론적으로 있다. 그럼 답 구할 수 있으면 답 찾아보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 답은 니들이 찾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좀 뜯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좀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실제 학점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리 다 됐어요? 정리하시고 다 됐으면은 다음 거 이제 좀 까다로운 거 하나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다로운 거 하나 볼게요. 이거 하고 정리 먼저 하세요. 정리 먼저. 다 됐으면요. 바로 옆에 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조금 이따가 내시고요. 답은 조금 이따가 내시고요. 8번 보겠습니다. 별표 좀 많이 좀 쳐놔봐. 얘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요. 8번. 그리고 8번은 미리 얘기할게요. 너네 등급대에서 미리 얘기한다. 본인 등급이 물론 실제로 그 등급이 아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3, 4에 머무를 겁니다. 3, 4에 머무르는 이유를 보여드릴 거예요. 잘 봐. 잘 봐 지금부터. 잘 봐. 우리 지금 4등급들까지는 여기까지는 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자면. 너무 많이 나왔고 교과서도 그렇고 다 해주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 중 하나야.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건 얘가 딱 분명하게 1, 2랑 3, 4를 갈라요. 이게 1, 2랑 3, 4를 갈라주는 문제가 돼요. 다시 한번 뭐냐면 얘는 분명한 함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3, 4등급 친구들은요. 이걸 대충 보거든. 아, 나 했던 거 하고 그냥 탁 풀어. 그러고 틀려요. 그럼 왜 틀리지? 이 생각이 들어. 그건 분명히 뭔가 놓친 거거든. 지금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안 놓쳐야 되는 것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니 그거를 현재 잘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겨먹은 4차 방정식을 보자마자 왠지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이 정도는 다 배워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kx가 겹쳤네요. 그럼 이거 다른 문자로 치환해도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얘를 t로 치환했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t로 치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봐봐. 그러니까 여기 t로 만들어주게 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t에다가 3을 더해준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t라는 친구가 똑같이 있었는데 그 t에다가 얼마 더해준 걸로 가냐면 9 더해준 걸로 가. 거기에 우리는 8 더해준 게 0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다 해요. 왜? 겹치는 게 조금이라도 있었고 그 겹치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걸로 치환할 수 있었지만은 그래서 단항식으로 치환을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그걸 치환해가지고 2차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여러모로 편하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한단 말이지. 그런 다음에 얘를 전개하긴 할 거예요. 왜? 8 때문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t제곱 더하기 우리는 12t 그 다음에 우리는 27을 더하고 거기에 8을 더해주는 게 그래서 0이 된다는 걸 이용.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t제곱 더하기 12t 그 다음에 우리는 2를 더하니까 더하기 얼마가 돼요? 27 더하기 8 하니까 얼마? 35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기 35가 그래서 0이 된다라는 것까지 잡아주고 얘 잘 봤더니 인수분해가 또 돼요 안 돼요? 보니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그래서 t 더하기 7과 t 더하기 5 얘네들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고 다시 얘네들을 2차식으로 되돌려 아니면 안 되돌려? 되돌려. 다 되돌렸어. 그래서 얘네들을 2차식으로 되돌려. 그래서 얘네들을 2차식으로 되돌린 게 0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봐. x제곱 더하기 kx 그 다음에 더하기 7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제 x제곱 더하기 kx 거기에 우린 더하기 얼마를 해줄 거냐면 더하기 5 할 거야. 2를 곱한 게 0이다. 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하면 4등급. 됐니? 여기까지 했냐? 여기까지는 다 해.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해놓는데 지금부터 3, 4등급이 하는 짓을 보여드리죠.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게 실근과 허근 같는데 맞아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얘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무슨 근 가질 거고 실근 가질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무슨 근 가질 거야. 그 정도까지 다 잡거든요. 그러면 우리 3, 4등급 친구들은요. 얘가 실근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허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얘가 실근일 때 얘가 허근일 때 이거 하나만 찾아요. 그러고 답 없으니까 답이 애매모호해서 찍어요. 그러고 틀린단 말이지. 왜? 이게 아니란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실근과 허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각각 실근을 가질 거고 허근을 가질 겁니다. 왜? 허근 자체가 애초에 2차 방정식 이상에서부터 나올 거니까요. 그럼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실근이고 허근이야. 이것까지 우리가 다 인정을 하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누가 실근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실근일 수도 있어요. 맞지? 근데 얘가 허근이어도 돼요? 안 돼요? 얘가 허근이어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실근이어도 문제가 없고 허근이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요. 지금 여기서 1, 2등급들은 케이스를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잡았을 때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갑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는 여기 있는 쟤. 내가 얘를 A라고 붙이고 얘를 B라고 붙일게요. 그때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실근 가져도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1번 케이스는 A가 그래서 실근을 갖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B가 무슨 근을 갖는 경우를 볼 거냐면 허근을 갖는 경우를 볼 거야. 얘들은 같이 만족을 해야 되는 범위다 보니까 공통범위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 얘네들을 찾는 게 1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 공통범위 찾을 거고 그럼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2번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얘네들의 실근과 허근의 위치가 서로 바뀐 걸 찾을 거예요? 안 바뀐 걸 찾을 거예요? 바뀐 걸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2번은 그러니까 2번엔 A가 허근을 가졌고 그 다음에 우리는 B가 무슨 근을 갖는 걸 볼 거냐면 실근을 갖는 거를 볼 거야. 그리고 나서 1번과 2번은 어차피 같이 만족할 수가 없는 친구들이니까 1, 2번을 구별을 하고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거야. 얘 실근 갖는다, 허근 갖는다, 얘 실근 갖는다, 얘 허근 갖는다를 판단해주는 식이 바로 무슨 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이죠. 2차 방정식은 다 판별식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식 이용해서 답을 찾을 거라는 거야? 판별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것이다. 이게 최종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답을 찾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판별식. 우리는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7은 0이다로 주어졌을 때 얘의 판별식. 그럼 여기는 1차항의 계수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에 4배를 빼주니까 우리 28을 뺀 게. 결국 얘가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다야 아니면 크거나 같다야 아니면 작다야 작거나 같다야? 그렇지. 여기선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왜? 중근까지는 실근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고 동시에 B는요. 여기 있었던 제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5는 0이다라고 주어졌던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한 1차항의 계수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에 4배였던 20 뺀 게 허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아니면 작아야 돼요? 얘가 오히려 작아야 돼요. 이걸 두 개를 같이 보여줘야 정답이 됩니다. 그럼 봐봐.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k제곱을 그냥 문자라고 생각을 해서 풀면 되지 않겠어요? 뭐 무리하게 루트까지 끌고 올 필요 없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K제곱으로 기준 잡았을 때 그럼 첫 번째 건 그래서 얘가 그래서 K제곱이 그래서 28보다 크거나 같던가 아니면 K제곱이 20보다 작다야. 둘의 공통범위 찾아보세요. 28보다 크거나 같은 애랑 20보다 작은 애 겹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그럼 얘를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않아야 돼? 이거 인정 안 해요. 겹치는 공통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공통범위가 없으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얘는 따라서 이렇게 찾으면 공통범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통범위가 없으니까 제발 뭐 하면 되냐면 폐기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판단은 해봐야 되는 거야. 혹시 몰라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하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서술형이다. 이거 안 보였다. 틀려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판단은 해줘야 돼. 물론 선생님들에 따라서 맞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안 써도 되는데 가끔 되는 경우 생긴다. 알겠지?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2번이 문제야. 그럼 2번은 둘이 뒤바뀌었지. 그럼 다시 하면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쟤는 판별식을 구하게 되면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28이 되는데 얘가 이번엔 허근이니까 0보다 작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판별식을 쓰게 되면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0 만들었을 때 얘 B가 이번에 실근까지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풀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결론 자체가 그럼 위에 거는 우린 여기는 K제곱이 그래서 28보다 작고 얘가 그럼 K제곱이 현재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거냐면 20보다 크거나 같겠지요? 그럼 얘네들을 무슨 범위 찾아준 게 정답이지요? 공통범위니까 겹치는 부분 얘는 생겼죠? 안 생겼죠? 생겼죠? 몇부터 몇까지요? K제곱의 입장에서만 봐봐. 그럼 K제곱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겹쳐요? 그치? 20보다 크거나 같고 28보다 작은 범위에서 제곱이 겹치죠. 그럼 이게 공통범위니까 여기서 채택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K값은 자연수예요? 아니면 정수예요? 뭐예요? 자연수. 그럼 제곱했을 때 20과 28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 제곱? 그래 25. 그게 바로 뭐의 제곱이냐고? 5제곱이죠. 그러니까 K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정답 그래서 K값 찾으라니까 K 얼마? 5에서 5예요. 답이 옵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시기만 하면은 돼요. 조금 어려웠던 4점짜리입니다. 인정하는데 여러분들이 결국 시험 때 푸셔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 1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잘 나와요. 참고로 2022년이면 되게 최근이야 이거. 알겠지? 2022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5쪽 가겠습니다. 정리 다 하시고요. 다 됐으면 5쪽 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5쪽 가볼게요. 5쪽에 이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적을 것 좀 적어놓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하나 필기하셔야 되는 게 좀 있어서요. 거기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9번, 10번, 11번은요. 이 12번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인 건 맞아요. 하지만 푸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고요. 9번, 10번, 11번의 풀이법은요. 위에 보면 11번이 자세하게 빈칸으로 채우라고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번을 이용해서 푸는 법을 잘 익히신 다음에 9번, 10번 풀면 되고요. 대부분은 그거 안 익혀도 다 풀어요. 왜? 지금 내가 그거를 한 번에 통틀어서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2번은요. 유일하게 그게 안 통해요. 지금 얘 혼자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얘 혼자 지금 현재 그게 안 통해서 얘 혼자 지금 현재 좀 같이 얘기를 할 건데 얘기하는 김에 그냥 다 같이 얘기할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체크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갈 테니까 여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는 사실 잘 보게 되면 어떤 식의 방정식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잘 보세요. 나는 얘 현재 보게 되면 이렇게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는 0 이렇게 제곱과 4제곱과 상수 요렇게 세 개로 주어져 있는 요 방정식이라고 내가 지금부터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꼴 이거 다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 꼴의 방정식은 어떻게 풀 거니?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그거를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거는 바로 뭐냐면 얘네들이 현재 겹치는 게 생겨요? 아니면 안 생겨요? 지금 보니까 얘네 현재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일단 여기서 1번이야. 그럼 여기서 1번은 얘네들이 현재 겹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보아하니까. 생기니? 안 생기니? 여기에서 겹치는 것.
생겼을 때 겹치는 게 얘는 잘 보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 겹치고 있냐면 얘 잘 보면 x제곱들의 반복이죠. 그치? x제곱들이 반복하고 있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뭐하냐면 x제곱을 어떤 하나의 또 다른 문자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치환을 했을 때 나는 그럼 2차식을 만들어봐. 그래서 얘네들을 치환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여기 있는 t제곱 플러스 우리는 at 더하기 b가 0이라는 요 하나의 2차식을 만들어 놓고 출발합니다. 그럼 이 2차식을 만들어 놓고 출발했을 때 여기 잘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는 요 2차식을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하게 되면 이 2차식은요 크게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될 테니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두 가지로 나눌 때 1번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경우부터 우리가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거.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2차식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가 전혀 안 되는 경우까지 해가지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푸는 방법은 되게 쉬운 게 만약에 얘가 2차식으로 됐는데 2차식을 이렇게 바꿨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인수분해 하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뭐 하면 되냐면요. 이거 그냥 인수분해 하세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원상복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고 나중에 원상복구 해가지고 답을 찾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답 도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풀듯이 그대로 풀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은 이렇게 그냥 풀면 돼. 그게 바로 위에 있는 9번, 10번, 11번이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들이에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냥 치환해놓고 푸는. 아까 내가 앞에서 보였던 그 방법이랑 완벽하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12번은 얘 잘 봐. 그래서 여기 있는 x 4제곱을 그래서 내가 t제곱을 바꿔볼게요. 그럼 누가 봐도 t제곱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식이지. 이건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t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에요? 안 되는 식이에요? 이건? 저거는 전혀 안 되는 식이죠. 제곱 더하기 1은 합차도 아니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뭔가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인수분해가 전혀 안 되는 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땐 뭐 해주는 게 정답이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전혀 안 되는 식의 정답은 반드시 얘네들은 합차 공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합차 공식을 도출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고 이거 다 적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12번에다가 이거 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게 다 난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싹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이거는 어차피 밑에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합차 공식으로 도출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눈치를 챘어 지금 현재. 그럼 합차 공식으로 도출해야 되니까 결국 뭐야? 얘네들 자체 잘 봐. 합차 만들려면은 뭐의 제곱에서 뭐의 제곱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건드는 게 바로 몇 차냐면 2차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건드는 게 2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잘 봐.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x 4제곱 더하기 1인데 얘가 현재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지금 여기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식의 얘네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제곱을 추가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제곱으로 들어가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찾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봐봐. 얘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가지고 나는 어떤 x 제곱을 더할 거예요. 그때 내가 실제로 필요한 건 몇 x 제곱을 더해줘야 되는 걸까요? 지금 몇 x 제곱을 더해주는 게 맞는 걸까요? 내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대. 그럼 여기에 필요한 건 얘 제곱하기 전에 거에 2배 2x 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2x 제곱이 필요한데 얘 앞에 붙어있는 게 플러스도 되지만 뭐여도 상관은 없으므로 마이너스여도 상관은 없으므로 앞에가 풀마가 다 붙을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 2x 제곱은 내 맘대로 준 거지. 그럼 줬어. 그럼 당연히 다시 뺏어야 돼? 안 뺏어야 돼?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그럼 다시 뺏어야 돼.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2x 제곱을 당연히 빼든가 아니면 더하든가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빼든가 더하든가 할 건데 잘 봐. 상식적으로 마이너스고 플러스. 그럼 얘는 제곱이고 제곱의 더하기지. 그럼 제곱과 제곱의 더하기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인수분해가 되니까 아니면 안 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로 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한 번요. 얘 100%야. 얘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왜? 얘부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할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한다면 다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봐. 그럼 얘는 몇 x제곱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봐. 그럼 얘는 뭐 제곱에서? 그렇지.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2x제곱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그럼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네들 자체로 다시 한 번 더 봐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로 다시 한 번 더 봤을 때 이거 자체가 합차가 되는 건 맞지. 여기서 너네가 어색한 건 이 때문에 어색하지. 하지만 이도 잘 보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제곱꼴로? 뭘 도입시키면 돼? 루트 도입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요 결국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여기 있는 2를 잡았을 때 얘가 현재 루트 2x로 잡아주게 된다면 얘 전체 제곱으로 다시 한 번 더 바꾸는 건 무관해요. 루트를 도입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 얘네 자체가 합차니까 그럼 합차 공식 그대로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합차 공식 그대로 쓰면 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건 그래서 여기는 x제곱과 얘 루트 2x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더해준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빼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루트 2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의 2차식이 0이 되는 것까지만 찾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 그래서 결론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첫 번째 그래서 x제곱 더하기 루트 2x 더하기 1은 그래서 0이다도 풀어줘야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더하기 1도 0이다를 풀어줍니다. 이거 둘을 풀어줄 때 쓰는 게 무슨 공식? 근의 공식. 그래서 얘네들을 풀어줄 때 쓰는 게 근의 공식. 그러니까 우리는 근의 공식 이용해서 x값 두 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거 가지고 도출하시면 정답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답은 니들이 내봐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두 개를 풀어옵니다. 9번 그리고 12번 두 개 한번 해보세요. 준비. 12번 이거 답을 내시죠. 이거 답 내고 9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9번하고 12번 해보세요. 12번 답 먼저 내고 그 다음에 9번 해라.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오늘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볼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얘 하나 설명해주고 끝낼 겁니다. 이 문제 하나 설명하고 끝난다가 아니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미리 얘기할게요. 그 14번, 그 다음에 29번, 그 다음에 31번 이렇게 하고 끝날 겁니다. 나머지도 오늘 하고 싶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어제 다른 학원 해보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5문제 남겨두고 있는데 5문제 남긴 건 다음 시간에 미룰 겁니다. 단 오늘 여기를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확실하게 좀 이해하는 게 목표라서 그래서 일부러 완벽하게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잘 보세요. 14번인데 14번은요. 약간 조금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 다 교과서에 있는 거였고 이젠 교과서에 없는 거를 좀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없고 시험 문제는 100% 잘 나오는 거. 그거 하나 좀 같이 한번 보고 갈 테니까 여기 잘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정리 좀 하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 정리 좀 하고 갑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여기 잘 보세요. 잘 봐. 잘 봐. 너네 중간고사 됐던 거 하나 복습할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다 적어놓고 가세요. 첫 번째 켤레근입니다.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켤레근입니다. 그러니까 켤레근이라는 걸 먼저 좀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우리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을 갖는다.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럼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을 갖는 이유는 얘네들부터는 근의 공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풀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근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단 말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보게 되면 그럼 2차 방정식부터는 허근도 가질 수 있고 켤레근도 가질 수 있다. 다시 하면 3, 4차도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없다라는 거야? 있다야. 그래서 어떤 3차식은 0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4차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3차식 아니면 4차식은 0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두 개의 경우로 나눠서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해 하나를 잡아서 내가 P 더하기 루트 Q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여기 있는 얘를 잡았을 때 얘가 그러면 N 플러스 N I가 되었다. 이렇게 허근 아니면 실근을 갖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실근 아니면 허근을 가졌을 때 그럼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켤레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X에 해당하는 켤레근들이 생기게 되는데 즉 켤레근이란 건 얘네 I랑 루트 얘네들을 보고 서로 바뀌어져 있는 그 친구를 우리는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친구도 마찬가지 근이 된다는 거야? 근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근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P 더하기 루트 Q가 되었으면은 우린 자연스럽게 P 마이너스 루트 Q도 그래서 저 3차 방정식의 근이 돼요. 왜? 그거 자체가 근의 공식에서 튀어나왔고 근의 공식에는 루트 앞에 반드시 풀마가 붙었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 된다. 이 소리 한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 있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허근도 마찬가지. I 자체도 루트죠. 그럼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애도 당연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켤레근 P 여기 있는 M으로 잡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M-NI도 마찬가지. 근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 그치. 그래서 결론 M-NI도 근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니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얘기하는 선생님들 계실 거고 얘기 안 하는 선생님들 계실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클 텐데 얘기하셨다면은 굉장히 좋은 수업 받으신 거고요. 얘기 안 하셨다면 당연한 거예요. 교과서에 넣었거든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원래는 교육과정에 없어요. 배우면 안 돼요. 그리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다 내요. 학교 시험에서 다 내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 문제도 그 의도를 가지고 푸는 문제는 아닌데 이걸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해지게 답이 나와요. 편하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차 방정식에 나는 뭘 볼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다시 얘기하면 어떤 3차식이 있어야 A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고 했을 때 요 3차식에 여기 있는 3차 방정식의 근 3개를 잡아서 나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우리가 잡을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로 잡았을 때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건 바로 뭐냐면 그럼 요렇게 잡았을 때 내가 지금 오히려 궁금해하는 거는 여기에서 그럼 나는 지금부터 궁금한 게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서 3개야. 나는 여기서 세 근의 합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두 근의 곱들의 합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가 궁금한데요. 이 세 개가 그래서 도대체 뭔지 좀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이거 외우는 순서는 되게 편해요. 당연히 더하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더하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곱하기가 없는 게 가장 빨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세근의 합이 그래서 몇 차분의 몇 차가 되냐면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3차분의 그 다음에 몇 차로 나오게 되냐면 2차로 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근의 곱들의 합이 그래서 몇 차분의 몇 차로 나올 거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그 다음에 곱하기가 덜하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그 다음 계수였던 3차분의 1차로 그래서 나오게 되겠고 여기 있는 세근의 곱이 그래서 곱하기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맨 끝에 거랑 연결하면 돼. 그래서 얘가 3차분의 상수가 됩니다. 이거 증명 원하면 증명해드릴 수 있어요. 3차분의 상수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실 거는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는 누구 먼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너는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할 때 두 근의 합일 때 마이너스가 먼저 나와 아니면 곱일 때 마이너스가 먼저 나와? 합에서 마이너스 나왔지. 다시 한번 뭐야? 더하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마이너스가 먼저 튀어나온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뭐야? 얘가 마이너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다음이잖아.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플러스. 그럼 얘는요? 플러스 다음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마플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 순환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예요. 오늘은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여러분들이 잘 잡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 알겠어? 알겠어? 이 두 개 잡아야 돼. 지금 현재 이 두 개 잡아야 돼. 이 두 가지인데 얘랑 얘 다 쓸 거야. 이 문제. 그거 가지고 나는 답을 구할 거야. 그럼 훨씬 더 편안하게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중간고사 때 당해봐서 알겠지만 시간 남아요? 아니면 부족해요? 남는 경우는 딱 하나야. 아, 두 개야, 두 개. 아니, 첫 번째. 난 천재야. 이러야 되는 시간 남아요. 두 번째. 나는 수학이라는 건 개나 져버렸어. 무조건 시간 남아. 근데 이 두 가지 아니라면 다 부족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두 가지 아니라면 다 부족해요. 원래 수학 시험은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체크하셔야 돼요. 이건 그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얘네들을 풀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잘 봐. 잘 봐. 나 지금부터 이 문제 풀 테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제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k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8은 0이다가 있는데 얘 현재 근 갖는데요. 현재 실근 하나 누구를 가졌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근을 찾았을 때 근 하나 실근 누구 가졌어요? 일단 첫 번째 실근 누구 가졌어? 이 아이? 실근은 알파를 가졌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근 허근 하나 줬지. 허근 몇 아이 줬어요? 이 아이를 줬지. 그럼 이거 보자. 너네 바로 다른 근 하나 튀어나와야 돼? 안 튀어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럼 다른 근 그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현리근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i 앞에 붙어있는 그 친구의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i의 부호가 반대가 된 마이너스 2i도 근이래. 이거 바로 인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그럼 뭐야? 근이 세 개가 다 주어진 상태야. 그럼 뭐야? 개수들 사이의 관계만 이용하게 되면 답이 쉽게 나온다는 소리지. 다시 한 번 뭐야? 근계관 쓰면 답 훨씬 더 편안하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근계관 쓰면 훨씬 더 편안하게 나올 테니까 그럼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잘 보세요. 냥냥냥냥 봤을 때 유일하게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3차는 빼고 몇 차야? 상수죠. 8. 그럼 3차분의 상수를 쓰는 거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3차분의 상수 그게 쓰는 게 세근에 뭐니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세근에 뭐예요 이게? 이게 곱이야. 곱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는 건 근 세 개인데 그 세 개를 기호 없이 썼다는 건 곱했단 소리야. 그러니까 곱하는 거야. 이렇게 외워. 세근의 곱, 두 근의 곱들의 합, 그 다음에 세근의 합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보고 이거 뽀대 난다고 이렇게 외우다가 나중에 나락까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뽀대 난다고 저렇게 외우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첫 번째 세근의 곱을 그래서 구합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지. 얘네 셋 다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2i 마이너스 2i랑 알파 다 뭐 하라고요? 곱하라고.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알파 그 다음에 우리는 2i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2i 곱하니까 얘들 곱하면 마이너스 4의 i 제곱이네요. 그럼 i 제곱 마이너스 얼마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몇 알파가 되냐면은요 4알파가 되죠. 그럼 여기는 4알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3차분의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거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1분의 8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마이너스 8이다. 이거 가지고 실근 찾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잡아줄 수 있어서요. 알파 마이너스 얼마요? 그치? 알파가 마이너스 2예요. 결론 다 나왔네. 그건 뭐야? 근 다 채워졌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하면 돼? 대입해서 구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물론 대입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됐나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나는 K만 찾으면 되지. 그럼 K는 어차피 둘 다 있지. 그럼 난 뭐만 쓸 거냐면 세근의 합만 쓸게요. 그나마 제일 간단한 거.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세근의 합을 찾을 거예요. 그럼 세근의 합. 결국 우리는 2i랑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2i랑 그 다음에 알파니까 마이너스 2를 더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2를 만들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라는 것까지 눈치채면 그치 마이너스 3차 1분의 그러니까 2차 K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K라는 거야. 오 K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K가 얼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오케이. 그래서 K가 2예요. 대입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지 않냐 이거? 그쵸? 그럼 K는 2, 알파 마이너스 2 둘을 뭐 한 게 정답이에요? 더하라고 얼마야? 빵 끝. 시간 얼마나 단축됩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약간 시간 단축되는 것이 있다면 다 여러분들 걸로 익히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15, 16번은요. 원래 오늘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상 거기까지는 안 돼서요. 15, 16번은요. 다음 시간까지 좀 미리 풀어오시길 추천은 드려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풀어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체크 잘해라. 체크 잘해라. 여기 16번까지가 일단 첫 번째 숙제다. 16번까지가 첫 번째 숙제다. 알겠지? 뒤로 넘겨. 당연히 거기서 끝내지 않을 거예요. 뒤로 넘겨. 우리 7쪽 갑니다. 7쪽에 29번입니다. 얘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얘 하나만 더 보고 얘랑 좀 친해진 다음에 나머지 문제 좀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습니까? 좀 친해져 보자 얘랑. 알겠지? 왜? 뭐 친해져 보자니까 왜? 약간 얘랑 좀 친해져 봅시다. 쉬워. 방금 했던 거 똑같이 쓸 거예요. 이거 완벽하게 똑같이 쓸 거예요. 지금 했던 거 똑같이 쓸 거니까 쫄지 마세요 제발. 똑같이 쓸 거야. 알겠지? 오, 왜? 오랜만에 계산하는 거 나오니까 신나? 네. 저기 쟤는 안 신나나 본데? 자나, 넌 안 신나지? 너는 계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행렬하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거는? 아, 경우에서가 너무 짜릿했어? 야, 너 문과다, 야. 너 문과 갈 거지? 너 문과지? 너 국어 좋아하지? 문과네. 저 학교에서 검사하는 거 있었거든요. 진로 그거 관련해갖고 수학이 2등 나왔어요. 60점으로. 68.1. 저 다 수학 쪽 걸렸어요. 수학적으로, 너 근데 어차피 너 수학적으로 갈 거 아니야? 야, 맞아. 여기서 설마 2학년 때 기하하는 사람? 응? 2학년 때 기하하는 사람? 아니, 선택 과목 할 거 아니야, 이제 니네. 네. 그거 이제 선택 과목 쟤왜 씩 웃어? 너 할 거야? 기하 할 거야? 기하요? 이거 이상한 거 있어요. 요거에 좀 더 이상한 뭐 벡터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도형인 도형 아니야. 니네가 생각하는 도형이랑 달라요. 이제 구의 방정식 뭐 이런 거 구하고 공간 벡터, 내적, 외적 이런 거예요. 행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거예요. 미적분이요? 계산 더럽게 많이 하는 겁니다.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야. 미적분. 좋아요. 저 들으라고 했어요. 그쪽에서 학과 중에 그 미적분 들어야 되는 거. 아 미적분 1은 어차피 공통이니까 들어야 되고 미적분 1은 다 들어야 되고 2가 미적분 2를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 문과야 이과야? 얘는 너는 국어 쪽으로 할 거지 단이. 영민아, 너 좋아. 모르겠어 아직? 문과 때 해야 너 문과야 이과야? 너는 문과야? 진서 너는 문과야 이과야? 모르겠어? 근데 이 친구는요 이과를 좋아하는데 문과를 잘 먹었어요. 문과가 한 번에 공부하기 쉬우니까. 좋아하는 건 이건데 잘하는 건 문과예요. 아니 문과가 점수 올리긴 쉬워요. 그래서 그래 원래 문과 과목이 점수 올리기 되게 쉬워요. 그쪽 분야가 잘 안 돼요. 그거 다 외워야 되니까 그렇죠. 네. 자 안 배웠대요. 29번 보세요. 봐봐. 방금 했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이 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봐봐. 내가 문제 이렇게 써줄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3은 0이다야. 한 근을 잡아줬죠. 한 근을 잡았습니다. 한 근이 현재 여기에 근 하나 잡아줬을 때 근이 1 플러스 루트 2가 첫 번째 근이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뽑아내세요. 또 다른 근 뭐야?
그치 1 마이너스 루트 2가 또 다른 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 근데 3차 방정식 정도 되면은 이렇게 루트근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알파야. 어떤 상수가 하나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쟤를 이렇게 잡아놓고 푸세요.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알파 찾는 게 필요해? 아니면 AB 찾는 게 필요해? 알파를 찾아야 뭐 AB를 찾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됐죠? 그럼 알파 찾는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해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나머지 한 근을 찾기 위해 여기서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찾는다. 3차 제외하고. 그럼 3차 제외하고 누가 또 숫자예요? 상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또 상수지. 그럼 우리 3차분의 상수 쓰는 게 세근의 곱이야? 두 근의 곱들의 합이 아니면 세근의 합이야? 세근의 곱이지. 그래서 세근의 곱을 먼저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 잡아서 가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세근의 곱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세근의 곱을 구했고 그럼 세근의 곱은 실제 얘네 셋을 곱하세요. 그러니까 1 더하기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거기에 알파 곱하니까 우리는 1 빼기 2에서 마이너스 1과 알파를 곱한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나와요. 그때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라는 것까지 눈치채면은 끝! 3차분의 상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3이 돼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얼마? 그렇지. 알파가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세근 다 튀어나왔지. 그럼 A, B 찾을 수 있는 근거 즉 세근의 합과 두 근의 곱들의 합을 순서대로 다 이용하면 답 나와야 안 나와요 이제? 그럼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린 두 번째 바로 우리는 세근의 합이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세근의 합부터 우리가 먼저 쓸 거야. 그럼 세근의 합은요 결국 우리는요 1 더하기 루트 2랑 그 다음에 우리는 1 마이너스 루트 2랑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까지 더할 겁니다. 그럼 여기 루트 2들이 지워지게 되면서 2 빼기 3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었고 얘가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얘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A가 튀어나오네요. A 얼마? 그치. 그래서 A가 1이라는 거 튀어나왔고 세 번째 물론 여기서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B 나오긴 해요 이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걔랑 좀 친해지라고 그냥 두 근의 곱들을 합으로 계산할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두 근의 곱의 합을 구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는 두 근의 곱의 합은 잘 봐봐.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1 더하기 루트 2랑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준 거. 얘네들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루트 2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3을 곱해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2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3을 곱해준 거 셋을 다 더해주면 돼요. 이게 두 근의 곱들의 합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다 계산하게 되면 얘는 아까 계산했다시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 돼요. 왜? 루트들은 나가리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3 루트 2 그쵸? 나가야 된단 말이야. 어차피 지워진다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얼마 나오게 되는데요? 그치? 마이너스 7 나오게 되는데 얘가 몇 차분의 몇 차예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얘 두 근의 곱들의 합이 몇 차분의 몇 차? 3차분의 1차야. 그러니까 3차 1 그리고 1차 B.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7입니다. 얘네들 더한 게 정답 아니에요? 그럼 1과 마이너스 7을 더하세요. 정답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 정답입니다. 정답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7 더하기 1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마이너스 6.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와 주시기만 하면 돼요. 바로 밑에 30번 있죠. 얘 한번 좀 친해져 보는 의미로 얘 한번 풀어봅시다. 준비 시작. 30번 풀어보세요.
하나만 했을 거고 숙제는 지금 잘 체크해놔. 여기 뒤쪽은 잘 체크해. 21번에서부터요. 17, 18, 19, 20은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거기는 건너뛰고 21번에서부터 32번까지가 추가적인 숙제가 되겠습니다. 21에서부터 32까지가 숙제고 한번 해봐봐. 26, 27, 28은요. 알겠습니까? 그건 한번 해보세요. 자, 31번 하나 보고 갑시다. 잘 보세요. 잘 이해하면 쉽고 아니면 좀 까다롭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거 보고 끝낼게요. 잘 봐. 자, 3차 방정식 졌다고 생겨먹은 한 뭐를 W라고 잡았을 때 뭘 W라고 잡았어요? 지금 보니까 뭘 W라고 잡았어? 허근 동그라미. 그러니까 한 허근을 W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W 괄호 W 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256인 거 찾아보세요 라는 거야. 그럼 저걸 만족해주는 자연수 n의 값이 그래서 도대체 누구인지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네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좀 찾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럼 어쨌든 W는요. 여기 있는 얘를 정확하게 하면 오메가라고 하지만 오메가는 허근이죠. 그럼 허근은 당연히 여기서 몇 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튀어나올 거니까 2차에서 튀어나올 거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서 조리제법 써서 2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내야 돼? 안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내야 돼. 1번.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잘 보시게 되면 1,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2를 얘 얼마 집어넣으면 0 돼요? 1 넣으면 0 되죠. 그러니까 1 때려 넣어서 1 곱하면 1 더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면은 그래서 2 그래서 곱하면은 여기 플러스 2가 되니까 얘가 그래서 0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도출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도출하게 되면서 얘네 자체가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졌던 여기는 3차 방정식 자체가 결국 하나는 x-1이고 하나는 저기서 나오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이다라는 요 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도출이 되었을 때 허그는 여기서 나오겠냐고 여기서 나오겠냐고 1차 2차 둘 중에 어디서 튀어나올 거예요? 허그는 2차에서 튀어나올 거니까 밑줄 얘가 허근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허근인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현재 허근인디 그럼 여기서 허근이 튀어나왔으니까 잘 봐. 그럼 내가 지금부터 문제를 좀 바꿔서 나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이다의 한 근을 잡아서 얘 근을 허근 오메가라고 잡을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방금 배웠다시피 허근이면 i가 들어가 있는 친구야. 그럼 그 i가 들어가 있는 친구에서 그 i의 부호를 바꾼 것도 마찬가지. 근이 돼요? 아니면 근이 안 돼요? 되지. 그럼 여기서 i의 부호만 바꾼 게 바로 무슨 복소수야? 그게 켤레 복소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W 바였던 켤레 복소수도 답이 돼요? 안 돼요? 켤레 복소수 답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 답 된다는 소리야. 다시 한 번 뭐야? 하나의 허근이 오메가였기 때문에 또 다른 근은 오메가 바 켤레 복소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 그러니까 얘네 둘이 근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x값 자체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줬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야.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찾아.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의 합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한 거 찾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2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 근의 곱도 나왔지. 그럼 두 근의 곱 오메가랑 오메가 바 둘을 곱했습니다. 얼마냐? 이거 지금 계산하게 되면은 2차분의 상수니까 2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았을 때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저기 거듭 제곱할 거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메가 괄호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에 우리는 n제곱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보자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보자고.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잘 보세요. 그럼 요거 자체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해져 있는 거에서 우린 누구 뺄 거냐면 오메가 뺄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n제곱이지. 분배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질문이 이건데 얘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할 거야 이걸? 우린 얘를 지금 현재 뭐라 할 거야? 얘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얘를 현재 내가 2라고 잡을 거죠. 그러니까 얘를 나는 지금부터 2라고 잡을 거고요. 그럼 여기는 오메가 자체는 여기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오메가 바를 넘기게 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자체가 그럼 나는 여기는 오메가 바에서 얼마 뺀 거랑 같다라고 잡아줄 수 있냐면 2 뺀 거랑 같다라고 잡아줄 수 있죠. 그럼 2에서 오메가 바 빼기 2를 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빼. 그러면 얘 빼봐. 그러면 얘 빼봐.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러니까 얘 빼게 되면 얘가 그래서 뭐가 된다라는 걸 잡아줄 수 있냐면요. 이렇게 얘가 4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틀렸지? 틀렸지? 왜? 오메가 바 마이너스 2 아니면 2 마이너스 오메가 바예요? 그렇지. 2 마이너스 오메가 바예요. 그렇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 마이너스 오메가 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가 그래서 뭐가 돼버리냐면 켈레 목소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는 얘 오메가 바, 얘 우리 n제곱이라고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헉은 오메가 바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 일단 근해 공식 쓸 거야 안 쓸 거야? 써야 돼 이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의 n제곱이 256이 되는 거 찾으라는 거니까 얘 근해 공식 써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는 오메가 바를 쓰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얘는 1분의니까 그럼 여기 있는 반에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얘 계산하게 되면 얘 반의 제곱이니까 1.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i거나 아니면 얘가 1 마이너스 i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잡아서 풀면 돼요. 얘 어차피 반대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쨌든 얘를 거듭제곱을 때리든 아니면 얘를 거듭제곱을 때리든 결론적으로 하게 되면 얘가 또 순환 사이클 돌아요 안 돌아요? 돌 거예요. 그럼 얘네 순환 사이클 돌게 되면 딱 어디에서 돈다는 게 눈치를 채야 돼요. 결국 얘네들은요 계속 돌게 되면은요 얘 제곱해요. 얘가 현재 2i가 되겠지. 됐죠?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2i가 나오겠지. 됐나요? 여기가 뭐야? 제곱에서 나머지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다 제곱, 여기 제곱, 얘도 마찬가지 여기 제곱해야 처음으로 i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얘네 제곱으로 풀어. 그러니까 2i든 마이너스 2i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2i로 그냥 편안하게 잡을게요. 거기에 n제곱이. 결국 우리는 256입니다. 그럼 얘가 256이 되려면 여기는 n이 얼마여야지 될까요? 일단 2의 거듭제곱이 256이 돼야 되겠지. 왜? i는 계속 돌아봤자 1, 마이너스 i밖에 없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가 현재 숫자를 결정할 건데 2의 거듭제곱이 256이 된대. 그러면 그 n이 얼마이기만 하면 돼요? 8. 그리고 i의 8제곱은 어차피 플러스지. 마이너스 붙어도 다 똑같지. 네. 그러니까 뭐야? 얘 n이 8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8입니다.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 근데 이 8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n에서 튀어나와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요 2i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오메가 바의 제곱을 먼저 했어요? 제곱을 한 거에 n제곱이야.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 여기 있는 n이라는 것 자체는 얘가 우리는 2에다가 8을 곱해준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6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이 16이다. 그래서 정답은 16. 여기까지 찾아주시면 돼요. 조금 많이 까다로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어요. 그래서 이해하면 푸니까 여기까지 좀 잡아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오메가 세제곱,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의 성질, 그거를 좀 복습하겠습니다. 인일력을 특히 강조 많이 했다던데. 너무 싫어. 인일력을 특히 강조 많이 했다던데. x 세제곱은 1의 오메가의 성질. 가 따로 있어요. 그거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거 하겠습니다. 너무 싫어요. 오메가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일 싫은 게 오메가의 성질이야. 보는 거 들었는데 하나도 고생하셨습니다.